코로나19로 지난해 취업자 수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감소했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사실 저희 주위에도 취업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럼요. 가족들, 친척들 정말 많은데 가슴이 참 아픕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일자리 때문에 가슴 앓이를 하고 계신데요. 특히 대면 활동이 많은 문화예술 분야의 경우에는 더 큰 타격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좀 문화예술 분야는 특히나 좀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지면서 뉴스로 참 많이 접한 바가 있는데요. 오늘 잡초대석에서는 이 문화예술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소식을 전해주실 분들 모셨습니다. 중부대학교 문화예술교육원장 현혜연 교수님, 그리고 2020 문화예술교육자원조사단의 차다율 조사원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선 시청자 여러분께 두 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먼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중부대학교 사진영상학과 교수이자 문화예술교육원장을 맡고 있는 현혜연이라고 합니다. 올해, 벌써 작년이네요. 2020년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에 수도권과 충청 강원 지역에 사업 관리를 해왔던 조사 사업단의 단장이기도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조사원님도요. 네. 안녕하세요. 경기 지역 자원조사원으로 활동한 차다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 모셨는데요. 일단 저는 이 문화예술교육 자원조사 사업, 저는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어떤 내용인지 먼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만약에 여러분께서 문화예술 교육을 좀 즐기고 싶으시다면 어디에서 우리 동네 어디에서 그 문화예술 교육을 즐길 수 있을까 좀 고민도 되시고 궁금하기도 하실 텐데요. 이번에 작년부터 진행했던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 사업은요. 각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조사하고요. 그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활동 안내서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좀 더 각 지역별로 좀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우리 동네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자원들이 잘 정리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네. 네. 저희 한국 지리 시간에 전국 지도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은 있는데 이렇게 전국의 문화예술 교육 자원 지도를 만든다는 건 저도 처음 듣게 된 것 같아요. 어떤 목적으로 시작을 하셨을까요? 네. 아마도 그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것은 이제 많은 분들께서 조금 익숙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어떤 노래를 배우고 싶다, 아니면 악기를 배우고 싶다, 혹은 또 연극을 좀 즐기고 싶다 할 때 지역에 있는 여러 곳에 가서 이런 문화예술을 즐기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동안 그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자리를 많이 잡았고 또한 굉장히 많이 확장은 되었지만 실제 이것이 어디에 가서 잘 찾을 수 있는지 체계화되는 또 그리고 국민 누구나 이것을 좀 활용하실 수 있도록 데이터화되는 거에 있어서는 조금 미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공 데이터로 좀 구축하고 그 공공 데이터가 나중에 각 지역의 문화 자원을 보여주는 어떤 지도의 바탕 데이터가 되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누구나 그런 지역의 자원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말씀드리자면 좀 국민 누구나 문화예술 교육을 즐길 수 있는 공공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을 받고자 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지만 사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예술인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저희가 앞서 이야기를 했지만 좀 현장에서 보셨을 때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좀 힘들어하시는 문화예술인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어떤가요, 실제로는? 네, 아무래도 공연의 기회가 많이 줄다 보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예술인분들이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예술 강사로서는 모든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에 맞게 새로운 교육 콘텐츠를 개발해야 한다는 점이 초반에는 좀 다소 혼란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공연 기회 자체가 없다라는 게 그러니까 공간에 어떻게 보면 좀 제약이 생긴다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그런 시간들을 좀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실까요? 좀 어려움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좀
생계를 좀 유지하기 위한 뭐 아르바이트 같은 것도 많이 좀 찾아보게 되는 것 같고요. 뭐 비대면으로 공연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으로 찾아볼 수밖에 없던 것 같아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러면 각 지역의 문화예술 교육 자원을 조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좀 어떤 자원들이 포함이 될까요? 네, 이것의 기본 전제는 문화 예술을 즐길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자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금 그것을 저희가 이번에 구분하기로는 뭐 예를 들면은 예술 문화 자원 또는 역사 문화 자원 그리고 생활 문화 자원 또 자연 문화 자원 또 융합 자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그 역사 자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탑이 있다거나 이렇다면 그것을 조사해서 그 탑을 활용해서 시민들께서 혹은 국민들께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공공 데이터로 축적이 되는 그런 체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것이 다 문화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문화예술 교육에 활용될 수 있다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자료만 보면 바로바로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이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편리하게 느껴지네요. 네. 어떻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지금 2020년 연말부터 지금 문체부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 그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자원 지도가 개발 중에 있고요. 이 자원 지도에 이 조사원들께서 만드신 이 내용이나 조사 보고서 혹은 활동 안내서 이런 것들이 탑재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사는 동네에서 그 지도죠. 자원 지도에 들어가서 무엇을 좀 해볼 수 있는지, 어디에 가볼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기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해볼 수 있는지 이런 자료들을 좀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고 또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전국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셨다라고 네. 하셨습니다. 네. 투입 인력도 사실 만만치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전국적으로는 2,900명 정도의 그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전문가들이 활동을 하셨고요. 저희 중부대의 경우에는 서울, 인천, 그리고 경기, 충청, 강원 이렇게 3개 권역을 운영을 했는데 저희 학교에서는 1,900명 정도의 조사원께서 참여하셨어요. 사실 이 사업에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한 가지 목적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자원을 잘 조사하고 이걸 데이터화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문화예술 분야의 어떤 인력이 잘 활동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기반을 마련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 한 4개월, 5개월의 그 기간 동안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주셨어요. 네. 자, 이게 작년에 진행된 사업이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 이제 특히나 좀 코로나19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진행되다 보니까 조사를 할 때 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네, 조사는 모두 인터넷과 전화, 이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만 진행이 됐고요. 네. 출퇴근 역시 온라인 디지털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시의 문화관광 홈페이지를 최대한 활용했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이제 시나 혹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를 해서 답변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감사하게도 이제 자료를 보내주셔서 네. 보다 정확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 또 첨언을 좀 해주실까요, 교수님? 네, 이 사업 자체가 전면, 비대면 그 온라인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저희가 시스템이 개발이 되어서 그 시스템에서 출근과 퇴근을 하셨고 그 시간 동안 하루에 4시간 동안 온라인으로 자원을 조사하시면 거기에 다시 탑재하도록 그 시스템에 그 조사하신 내용을 탑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하시면서 이제 모든 것이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계약도 모든 것이 이제 비대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근로계약을 하실 때는 개인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불안해하셨던 분들도 오. 계세요. 이게 내 개인정보인데 너무 보지 않고 모든 걸 온라인으로 하니까요. 그렇지만 아주 철저한 관리 속에서 다 이루어졌고 그래서 어떤 분들께서는 해보지 않았던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는 해보지 않았던 이런 온라인으로 근무를 했다는 것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낀다는 그런 분들도 계셨습니다. 네.
사실 비대면으로 조사까지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또 잘 해결하신 것 같습니다. 조사 대상이셨던 분들 있잖아요. 실제 좀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지 궁금해요. 취지를 밝히고 의도를 말씀드리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답변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서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이나 혹은 기관의 그 운영 변동 가능성이 높아서 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어려움에 미안함과 안타까움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자, 요즘 사실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것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네, 경쟁이 근데 아까 치열하죠. 네,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조사원분들이 전국적으로 2,900명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럼 이분들에게는 이제 새롭게 또 일자리가 생긴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 지금까지 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일자리는 주로 그 예술을 실행하는 것 혹은 교육을 실행하는 것, 시행 중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한 것은 이렇게 공공 데이터를 구축한다거나 혹은 그 자원을 가지고 앞으로의 어떤 미래를 위한 어떤 기반을 닦는다거나 이런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확인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예술 분야에서도 이런 다양한 영역 다양한 일자리가 가능하겠다라는 것들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같은 시대에 정말 의미 있는 일이었던 것 같은데요. 조사단을 이렇게 이끄셨습니다. 혹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으세요? 네, 사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인데 그 기간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코로나에 걸리셨던 분도 있고 그다음에 또 당연히 경조사도 많이 생기셨고 또 아이를 낳으신 분도 있어요. 이 기간 동안에요. 그런데 네. 저희가 이제 좀 놀랐던 게 어떤 분이 하루 빠지셨어요. 그래서 안 빠지시는 분이 이렇게 하루 일을 못 하셔서 어떤 일인가 하고 전화드렸더니 그날 출산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출산 전날까지 일하시고 가서 출산하시고 그 다음에 산후조리원에서도 이걸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프신 와중에서도 혹은 출산을 하는 그런 와중에서도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해주셨던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주로 좀 어떤 분들이 이번 조사에서 조사원으로 참여를 하셨는지 이런 부분도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이 사업의 조건은 만 19세 이상의 문화예술 교육에 관련된 전문 인력들이었고요. 대체적으로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을 가진 분들과 또 39세 이하의 청년을 우대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 취득자라고 하셨는데 이건 어떤 자격증일까요? 네네.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은요, 국가가 예술가에게 주는 어쩌면 유일한 자격증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문체부가 2013년부터 12년부터 시행했던 그 자격증이고요. 우리나라가 문화예술 교육을 굉장히 확장하는 과정에서 사회적인 이 교육을 하는 분들에 대한 강사분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예술가로서의 전문성, 또 교육자로서의 어떤 전문성 이런 것들을 갖출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이고요. 이분들은 이제 주로 문화예술 교육에서 기획, 진행, 또 분석, 평가, 교수 이런 업무를 하고 계세요. 그리고 1급과 2급으로 나누어져서 지금은 2급만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국적으로 지금 한 12,000분 이상이 활동을 하고 계세요. 2급은 주로 교수 업무나 현장에서 문화예술 교육을 가르치시거나 혹은 기획하시는 일을 주로 하시고요. 이제 곧 1급 자격증자도 배출을 할 예정에 있는데요. 1급 자격증자의 경우에는 뭐 국공립기관이라든가 혹은 그런 곳에서 주로 이제 기획 관리 이런 업무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로 어떤 분들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는지 대부분이 좀 문화예술을 전공하시거나 업으로 삼고 계시는 분들일까요? 네네네, 그렇죠. 주로 이제 예술 전공자시고요. 여기에는 10개 분야의 예술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예술을 전공하신 분들이지만 또 혹은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살았던 것과 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열심히 일을 하셨던 만큼 예술에 대한 관심이나 이쪽에서 새로운 어떤 자신의 미래를 모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의 경우에도 전공 교육 과정을 들으시고 또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이제 사명감을 갖고 출산을 하고 나서도 바로 일에 복귀하는 그런 열정을 보이셨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또 기억에 남는 조사원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저희가 비대면이지만 뭐 SNS나 이런 거를 많이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요. 거기에 이제 많은 선생님들께서 조사원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경력 단절 여성들께서 이 일을 하시면서 내가 예술가로서 어떤 나의 역할이나 내가 할 일들이 없어지는가 하는 두려움 같은 것이 있었는데 이제 새롭게 내 일을 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저희 사업에서는 총 117명 정도의 장애 예술인께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애 예술인의 경우에는 문화예술 교육 분야에서 교육자로 활동하시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었는데 이 일을 통해서 교육자로서의 어떤 정말 기여할 수 있는 일을 하셨다는 거에 굉장히 즐거워하셨고요. 또 어떤 분께서는 정말 그렇게도 얘기하십니다. 깨알같이 우리가 정말 깨알같이 전국에서 모았던 네. 이 자원들이 나중에 이제 굉장히 모아지면 엄청나게 많은 자료로 모아져서 이것들이 문화예술 교육을 기획하는 사람 또는 예술 교육을 할 사람 또 이 예술 교육을 즐기고 싶은 사람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잘 활용될 수 있을 거 생각하니 굉장히 의미 있게 느껴진다라는 이야기도 저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깨알같이 모은 자료지만 분명히 좀 훌륭한 기반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자, 차다율 조사원님께서는 경기도권을 주로 조사하셨다고 들었거든요. 조사하면서 좀 어떤 부분을 느끼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는 경기도 군포시 오금동 지역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교육 자원조사를 시행했는데요. 저는 오금동에서 5년째 거주하고 있고 군포시에서는 이제 고향이라고 할 만큼 네. 2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는데 솔직히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살고 있는데도 배정을 받아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동네에 이런 자원이 있구나, 우리 동네에 이런 기관이 있구나라는 사실에 매번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네, 이번에 아마 새롭게 알게 된 자원도 꽤나 많을 네. 것 같은데 눈여겨볼 만한 그런 자원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오금동의 경우 저는 총 40개의 자원을 조사했는데요. 수리산의 원수물골 골짜기에 내려오는 설화를 바탕으로 팝업북을 만들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꼭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설화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상상력이 자극이 될 것 같아 기획을 했고요. 또 오금동에는 2개의 근린공원이 있는데요. 그중 느티올 공원은 자연문화 자원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해서 브이로그를 제작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조사를 했고 활동 안내서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좀 지역의 문화자원을 조사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걸 기반으로 새롭게 또 다른 자료로 만들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이번에 조사원들께서는 지역의 자원만 조사하신 것이 아니라 활동 안내지를 2건씩 개발하셨는데요. 이 활동 안내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어떤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가서 활동 안내지를 다운받으시면은 그 다운받은 걸 갖고 어떤 예술 활동을 할 수 있으시도록 이렇게 개발된 활동 안내서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 안내서가 앞으로 그 자원 지도에 탑재가 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어디에 갔는데 여기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 그 활동 안내서를 가지고 문화예술을 즐기실 수 있게 되겠죠. 네. 이렇게 조사한 자원이 교육 현장에서도 쓰인다면 정말 뿌듯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차다율 조사원님은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이 언제였을까요? 제가 국악 전공자이고 저도 문화예술 교육사 자격증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다 보니 보람이 컸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확신이 생긴 것이 가장 의미 있었습니다. 네. 아까 차다율 조사원님 진로에 확신이 생기셨다라고 했는데 전국적으로 2,900명 정도 지금 조사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 말고도 또 추가로 한번 나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희망하시는 분들도 계실까요? 네, 사실 사업이 끝난 후에 저희 사업단으로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올해는 또 어떤 일들이 가능할지 그리고 또 올해는 어떤 기여가 가능할지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는 이걸 운영한 측이기 때문에 확신할 수 없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화 예술을 하는 예술가들이 조금 다양한
다양한 형식과 또 다양한 방식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럼 앞으로 어느 정도로의 규모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예상을 좀 하시는지 뭔가 현장의 목소리가 궁금하네요. 아, 근데 제가 그 부분을 예측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네네. 네. 다만 그 이번에 이제 이 작업을 하면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냐면은 지역을 조사하다 보니 각 지역별로 문화 자원이 굉장히 고르지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초동에서 조사하시는 분이 그분이 조사하시는 지역에는 너무 자원이 없어요. 근데 바로 옆 동네 가면은 그 예술의 전당도 있고 너무 자원이 많은 거예요. 저희가 한 분당 40개 정도의 자원을 지역에서 조사하셨는데 어떤 지역을 맡으신 분은 뭐 120개까지 조사하신 분도 예. 있거든요. 어떤 분은 15개를 채우기 어렵다는 분도 계세요. 그런 걸 볼 때 우리나라의 이런 문화예술 교육과 관련된 자원 혹은 문화예술 자원들이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생길 수 있죠. 그렇다면 앞으로 일자리 측면에서도 이렇게 좀 그 국가의 골고른 어떤 그 성장과 함께 기획된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많이 부족한 많은 부분들의 일자리가 많이 창출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뭐 새로운 자원도 확인했다라고 하셨는데 자원의 불균형까지 네. 알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만든 자원지도 앞으로 좀 어떻게 활용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사실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 문화 강국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사실 문화 강국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까지는 문화 강국의 기반을 문화 예술인들이 주로 문화 예술의 어떤 실행을 통해서 만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확고한 문화 강국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감수성에서부터 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문화예술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육이라는 거는 교육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우리가 조금 오해하기 쉬운데 사실 무엇을 가르친다는 의미보다는요. 누구나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 자신이 자기가 거주하는 곳 아주 가까이에서 본인이 또 좋아하는 그런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함께 찾아가는 그런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문화예술 교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이 어떤 국민의 문화 감수성의 어떤 향상이라든가 이런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원지도 역시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우리 삶에서 이런 문화예술 교육을 즐기고 또 그래서 좀 행복을 스스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교육의 기초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자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리고 이 자원을 가지고 앞으로 이 자원조사에 활동하셨던 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내 지역에서 앞으로 무엇을 하면 좋겠다라는 영감을 얻었다는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의 자원을 이번에 조사했고 또 그것을 조사했던 인력이 있고요. 그렇다면 자원과 인력과 또 지역이 함께 선순환하면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이 사업이 좀 활용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그런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조사원이자 예술인으로서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리 동네 주변 환경에 관심을 갖고 문화예술 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심도 키우시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시청자 여러분께도 한 말씀씩 부탁드릴까요? 한 교수님. 네. 다른 것보다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이 가진 힘이 이런 힘들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굉장히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만들어지는 이 자원 지도와 또 이런 다양한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꼭 내 삶의 행복을 위해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조사원님. 네, 교수님께서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예술인분들에게 큰 힘이 되었던 사업인데요. 그만큼 저를 비롯한 많은 조사원분들이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니까요. 이를 통해 많은 시민 여러분들께서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